반갑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하정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CEO 스코어 데일리 맞나요? 헷갈리는데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초구대 AI가 워낙 하도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엄니아 국장님 설명 주셨다시피 어떻게 이 변화의 시대를 잘 대응하고 잘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기회를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잘못 우리가 또 대응을 하면 또 다른 기술 종속으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행사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표는 많고 시간은 30분이라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생성 AI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됩니다. 머신러닝 관점에서 보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의미 있는 결과들 혹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또 어떤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한 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특히 글쓰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역시 2020년 5월달에 GPT-3가 나오면서 붙어있던 것 같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 와 이거 세상에 이렇게 된단 말이야 느낌은 역시 챗GPT 붙어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챗GPT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글쓰기 기술들은 오픈AI가 앞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구글도 있고 엔서픽 같은 스타트업도 있고 중국의 빅테크들 그리고 한국에도 저희 네이버라든가 아까 엄국장님 말씀처럼 KT, SKT, 카카오 그리고 LGAI연구원까지 여러 플레이어들이 꽤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쓰기뿐만 아니라 이제 그림 그려주는 거, 음성 합성하는 거, 그리고 음성을 넘어서 이제 음악 작곡하는 것도 생성 AI의 도움을 받고 있어서 창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AI 도구가 굉장히 쓸만해진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생성 혹은 창작을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다 보니 이 일상생활과 일하는 곳에서 업무하는 곳에서의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앞서서 엄국장님 설명하셨던 것처럼 학습하는 방법이 예전 같으면 그냥 특정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열심히 라벨링된 걸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열심히 학습을 하면 특정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비슷한 부류의 문제를 다 적용을 하기 위해서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걸 먼저 한다라고 설명을 주셨어요. 우리말로는 사전 학습이라고 합니다. 이 프리트레이닝이 아주 잘 되어 있으면 뒤에 있는 추가 학습이라던가 혹은 서비스에 적용했을 때 강화 학습이 훨씬 더 용이하고요. 프리트레이닝이 좀 어설프게 되어 있으면 뒷단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표현할 때 육수를 끓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육수는 온갖 종류의 요리에 다 도움이 되고 육수가 맛있으면 저 같은 똥손도 요리를 대충 해도 맛있게 할 수 있지만 그 반대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이 프리트레이닝을 강력한 프리트레이닝 범용 AI를 만들려면 중요한 요소는 역시 모델이 아주 커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초거대란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모델이 커진 만큼 학습해야 되는 데이터도 엄청 많아져야 되는데 글 쓰는 AI 기준으로 보면은 보통 조단위 개수 이상의 단어를 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단어가 조단 이상 되려면 확보해야 되는 문서의 양이 엄청나서 어지간한 도서관에 있는 책 다 긁어도 모자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글을 아주 잘 쓰는 AI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그 글이 사실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글 자체만 보면은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글의 내용적인 어떤 흐름도 그렇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글이 만들어집니다만 그걸 실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써먹자고 보니 뭔가 전문적인 내용을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좀 아쉬운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전문 분야의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학습을 시켜와야 합니다. 그것이 중간에 있는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때는 프리트레이닝만큼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적게는 수백 개, 많게는 만 단위까지 갑니다. 저게 되고 나면 이제 좀 쓸만한 물건이 만들어지고요. 일상생활에 혹은 일하는데 바로 써먹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사용자들에게 피드백을 받습니다. 잘 쓴 글, 못 쓴 글.
그러면 그 피드백을 가지고 계속 강화학습을 하면 점점 더 글을 잘 쓰는 AI가 만들어집니다. 지금의 챗GPT도 그렇고 저희 클로바 X도 그렇고 이 파이프라인이 완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난주에 굉장히 재밌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AI에게 명령을 하는 능력 혹은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굉장히 점도 유망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논문을 보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이 논문의 요지는 AI를 활용하면은 프롬프트도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더 좋은 명령어 혹은 더 좋은 프롬프트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연구고요. 구글 딥마인드에서 나온 연구입니다. 실제로 2021년 정도에 발표됐던 논문인데요. 어떤 논문이냐면 이 언어 AI한테 수학 문제를 풀게 하는데, 그냥 수학 문제를 풀게 하면은 점수가 한 10점 내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주고 딱 한 줄만 더 써요. 무슨 얘기를 같이 쓰냐면, 문제를 딱 준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글링을 하는데, 이제 저글링을 하죠. 저글링을 하는데 공 16개를 가지고 저글링을 하고, 그 16개의 공 중에 반은 파란색이고, 아니 거꾸로나 반은 골프공이고, 그 골프공 중에 반은 파란색이다. 그러면 파란색 골프공은 몇 개냐? 라고 물어보면 이 언어 모델이, 글 쓰는 AI가 생각보다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답을 틀립니다. 8이라고. 그런데 딱 한마디를 더 적어줘요. 그 문제를 낸 다음에 마지막에 Let's think step by step 이라는 한마디만 더 넣습니다. 우리 차근차근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문제를 풀어요. 정확하게 사람 맞추거든요. 그걸 일컬어 우리는 체인 오브 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발견한 겁니다. 이 표현은 되게 신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 AI에게, 다른 글 쓰는 AI한테 그거보다 좀 더 좋은 표현을 발견해 보라 그랬더니 막 하더니 take a deep breath and work on this problem이라고 표현을 하면 더 잘 푼다고 하는 거죠. Let's think step by step을 넣으면 70점까지 올라가는데, 10점짜리가 제로 바꾸면 80점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AI의 잠재력을 더 잘 발휘하도록 하는 명령어를 찾는 것도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은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사람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미 앞서서 그 개회사 하실 때 대표님께서 쓰신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당연히 다 쓰고 있고, 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부류의 뭐 브레인스토밍을 하든지, 뭐 발표자료 초안을 만들든지, 혹은 보고서 초안을 만들거나, 외부 이메일 초안을 만들거나, 외부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영어로 된 자료 기본적으로 요약하거나 하는데 많이들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만 쓰셔도 업무하는데 소요되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요즘 AI는 프로그램도 잘 짜주고, 프로그램을 짜는 게 되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하거나 시각화하는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금융권도 그렇고 다른 쪽에서 이 프라우드 디텍션, 그러니까 이상 거래 탐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미션인데, 요즘은 글 쓰는 AI 가지고도 이상 거래 탐지를 하는 게 또 가능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글 쓰는 AI는 언어 자체를 이해를 굉장히 잘 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오가는 대화를 봤을 때 이 대화는 좀 이상한데?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평소에 절대 안 사던 물건이나 결제 같은 항목들이 나오면 이거는 좀 이상한데? 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기존의 소위 금융이나 카드의 트랜잭션 패턴을 숫자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어프로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널리 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팩트가 아닌 글을 쓰는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들고 온 건 삼국지에 나오는 그 조조가 항고조 유방에게 편지를 보내서 동맹을 맺자고 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요청입니다. 이 두 사람의 그 시대 차이가 400년 정도가 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챗GPT는 3.5 기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뭐였고, 역사적 가치가 어떻게 되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참 잘 적어줍니다. 삼국지 안 읽은 분들은, 혹은 초안지 안 읽은 분들은 딱 소가 넘어가기 좋게 너무 잘 적어주는 거예요. 할루시네이션입니다. 구글 바드에게 시켰더니 얘는 한숨 뱉습니다. 이런 편지였다고 편지를 적어줍니다. 황제께 드립니다. 저는 조조입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근데 우리가 주목할 건 저기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로 끝납니다.
그 업무용 메일을 하도 많이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 편지 마지막에는 감사합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채워 넣는 거죠. 전형적인 할루시네이션입니다. 학습 자체를 단어 가지고 단어 맞추기 혹은 단어 앞에 나온 단어들을 보고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 정도 이해를 하시면 돼요. 뒤에 해결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엔지니어링적인 해결책은 많이 있어서 따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요즘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초거대 언어 AI SLL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LLM의 시대가 오면서 이런 빅테크들의 해자가 없다라는 구글 내부 문서가 나오기도 했죠. 그러면 정말 그러한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긴 해야 됩니다. 굉장히 크지만 API만 액세스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빅테크의 초거대 AI, 상대적으로 작은 겁니다. 상대적으로 작지만 오픈소스 형태의 AI가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상대적으로 작지만 오픈소스의 AI들과 관련한 여러 논문이나 보고서나 기사들이 나오는 것들이 작은 것들이 큰 것보다 더 잘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문제에서 훨씬 더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굳이 큰 걸 쓸 필요가 없다라는 형태의 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와서. 스케일링 로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체 연산량 혹은 전체 모델 크기의 능력치가 비례한다. 그리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이런 초거대 언어 모델의 모든 능력치에 대해서, 그죠? 얘는 처음부터 제가 범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정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모든 범용 능력치에 대해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를 하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이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통은 평가를 할 때 특정 문제에 대해서 점수가 몇 점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걸 푸는 게 연구에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고, 특히 그게 글쓰기라면 더 어렵고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오는 것들이 특정 능력치를 평가하는 벤치마크에 대해서 작은 모델이 큰 모델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지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데 그 데이터는 GPT-4로부터 만들어요. 그렇게 가르쳐 와가지고 해당하는 문제에 열심히 피팅을 시키는 거예요. 그 문제만 잘 풀도록. 그렇게 피팅을 했다고 해서 그 데이터를 넘어서서 그 비슷한 문제군 전체에 대한 능력치가 좋아지느냐? 그거 보장 못하고요. 그리고 그 과도한 피팅 때문에, 그러니까는 모의고사 문제만 열심히 잘 풀다가 실전 수능 망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른 능력치가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포게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라마가 공개되고 나서 비쿠나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모델이 GPT-4에 비해서 GPT-4를 100점이라고 하면 거의 93점 받았다라고 막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쟤를 가지고 대화 모델을 만들었더니 성능이 엉망진창이다라는 얘기가 막 나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전에 현상이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저 피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데이터 오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평가를 하는 데이터와 학습을 하는 데이터는 완전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학습하는 데이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워낙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키니까. 그래서 의도치 않게 평가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지난주였나요? 이번 주 초였나요? 파이 1.5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굉장히 막강한 아주 작은 모델인데, 뭐 라마 7빌리언보다 훨씬 더 잘한다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데이터 속에 우리가 평가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에 포함돼서 오염됐던 거다 같다, 미안하다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도 위에서 봐야 되고, 그래서 어쩌면 이 생성 AI, 뭐 많은 기업들 혹은 연구그룹들이 마찬가지인데, 생성 AI를 범용이다 보니까 특정 문제에 대해서 잘한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생성 AI를 내가 적용한다고 했을 때 그 적용하는 분야에서 얼마만큼 잘하게 할지 벤치마크를 만드는 능력이 진짜 중요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초거대 AI를 들고 와서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할 건 아니고, 더 중요한 분야가 있을 거고, 우리 회사에서, 우리 조직에서 절대 안 쓸 분야가 있을 텐데,
절대 안 쓸 분야의 벤치마크 숫자가 높은 건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서 얼마만큼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지를 벤치마크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프로토콜 만드는 것도 그 기업의 혹은 그 연구그룹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생성 AI 시대,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글로벌 GDP 7% 현상, 그리고 10년 후면은 미국 달러 1.3조 달러 시장 만들어진다고 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저 시장을 대한민국이 많이 차지를 해야 되는데, 차지하려면 열심히 또 우리가 지금부터 잘 해야 되겠죠. 아직 10년이나 남았으니까요. 이게 가능한 건 일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AI라고 하는 기반 기술이 바꿔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이제는 데이터 분석가들도 챗GPT 같은 대화형 AI의 도움을 받아서 저런 정리한 데이터 업로드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래프도 그려주고 기본적인 분석도 해주고, 그 분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디스커션도 할 수 있고 좀 더 깊이 있는 분석도 할 수 있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어떤 분석해야 되는 내용들도 체크할 수 있고, 이제 연구자들도 도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직에 있는 분들이 챗GPT 가지고 도움받는 건 당연한 거겠죠. 일상생활에서도 비슷해서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스마트폰을 열어서 각 사용자가 미리 앱을 실행을 하지 않아도 저 대화형 AI를 통해서 내가 실행을 해야 되는 앱들을 호출해서 실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만 해도 이 스마트폰에 앱이 100개 넘게 깔려 있는데 자주 쓰는 앱은 괜찮아요. 자주 안 쓰는 앱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어떤 앱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도 까먹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하다 보면 알아서 앱들을 다 실행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초거대 AI 생태계, 그리고 저 초거대 AI가 대화형 에이전트로 자리 잡는 이런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졌을 때 저 AI를 운영하는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라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대화 데이터 그리고 앱 실행한 이 데이터들이 모두 글로벌 빅테크의 클라우드로 저장되게 되고 자연스럽게 데이터 주권 상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AI가 데이터에 의해 결정되는 이런 시대에는 AI 기술 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고요. 저게 됐을 때 일어날 일은 뒤에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B2B 관점에서 보면은 저런 대화형 초거대 AI를 써서 업무에서도 써야 되는데 그 기업에서의 중요한 자료들 또한 글로벌 빅테크 클라우드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미국이 클라우드 액트를 통과시켜 놨습니다. 클라우드 법안이고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국 클라우드 기업의 해외에 있는 데이터 센터도 열어볼 수 있다 라고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해 두었어요. 우리의 전략 기술이 의도치 않게 노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저기 있는 저 초거대 AI가 대화를 통해서 앱도 실행을 하고 정보도 주긴 하지만 우선순위 정책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네이버나 국내 기업들이 저걸 운영하려면 어쨌든 공개해라 하면 저희가 어떻게든 할 텐데, 구글이나 뭐 다른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다고 했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기술 종속 우려 때문에 영국은 브릿지피티를 만들겠다라고 3월부터 선언을 했고, 저기가 3월에 선언을 한 게 1조 6천억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억 파운드니까. 그런데 야당이, 저기는 노동당 야당이죠. 야당이 그돈 갖고 누구 코에 붙이냐? 100억 파운드는 더 태워야지 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일본, 프랑스, 중동 등은 다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술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 운영하는 관점, 생태계 관점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빅테크의 언어 AI가 영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GPT-4 같은 경우 유료 버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어가 굉장히 느리고 굉장히 비쌉니다. 그건 언어 체계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영어 중심으로 최저가를 시켜놨기 때문이고요. 한국어는 한 3, 4배 정도 손해보고 일본어도 비슷하고 아랍어는 한 3배 정도. 그러면은 사실 개인 사용자는 어차피 한 달에 25,000원 주고 쓰는 거 비싸나 안 비싸나 좀 느린 거 내가 불편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이 AI를 가지고 API 형태로 앱을 만드는 기업들은 비용이 3배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비용이 3배가 늘면 매출을 3배로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문제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운영체제 혹은 일반적인 뭐 워드 프로세서 같은 소프트웨어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추고 한국어 어느 정도만 지원이 돼도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는 좀 많이 달라요. AI는 데이터에 의해서 모든 성격이 결정이 되고, 이 데이터라는 건 해당하는 지역의 사용자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남긴 자료들입니다. 축적된 자료들이에요. 그 자료들이 지식만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 나라의 문화, 역사, 가치관, 사회교육 규범들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가 AI를 만들면 당연히 영어 중심으로 영어 데이터를 90% 이상 가지고 학습을 하겠죠. 그 얘기는 굉장히 영어 문학과 편향된 AI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AI를 아주 쓰기 쉬운 챗GPT 같은 걸로 쓴다 그러면 그 쓰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영어 문학과 편향된 컨텐츠에 노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글은 한국어로 써져 있는데 그 컨텐츠 자체가 영어 문학과 편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지역 문화 다양성이 굉장히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고, 각 국가에서 가장 종속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이 정도쯤 되면은 진짜 우리 자체적으로 강력한 경쟁력 있는 초고대 AI 생태계 만들어야 되겠는데 라는 어느 정도 동기에 대한 이해는 다들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도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고, 그럼 이제 문제는 우리가 잘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몹쓸 물건 만들어 놓고 그죠? 써라 그러면 이건 할 일이 아니니까. 일단 전 세계 초고대 AI를 자체 기술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 8개, 9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개가 차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4개에서 1000개 이상 정도 되어야 진짜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는데, 그게 자체 기술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저 정도밖에 없습니다. 6개 지금까지. 그리고 기술을 넘어서서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진 나라는 이 3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글로벌 탑3에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100m 달리기에서 이제 10m 딱 출발점에서는 일단 스타트를 3등으로 잘 끄는 것 같아요. 앞으로 90m를 어떻게 갈 거냐가 되게 중요하죠. 어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GPT-3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의 판구알파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3번째로 이걸 만들어서 공개를 했고, 저희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스타트업 700개 이상의 스타트업들이 저희 하이퍼클로바를 활용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도 만들고 새로운 비즈니스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가능했던 거 뭐 인프라, 인재 부분도 있지만 사실 플랫폼 검색 엔진을 20년 동안 잘 지켜오면서 컨텐츠 플랫폼으로 성장했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양질의 사용자 컨텐츠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었습니다. 그게 프리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되었던 거예요. 뭐 인프라 투자, 그 다음에 저희가 연구개발 투자 엄청 많이 해서 나름 뛰어난 인재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하이퍼클로바가 여러 서비스, 특히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제 네이버 쇼핑에 있는 55만 중소상공인 분들이 어떤 판매를 할 때, 사업을 할 때 강력한 도구, 마케팅 문구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라든가, 그 다음에 구매자들이 어떤 리뷰를 올렸을 때 좀 관리를 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데 많이 쓰였고, 그 외에 사회공헌 서비스로 제가 클로바 큐어콜 서비스를 재작년 11월에 처음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는 세계 최초로 기억을 해서 지난번 통화 내용을 기억을 해가지고 어르신들께 전화를 하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어요. 현재 70여 개 지자체 15,000분의 어르신들이 이 전화를 매주 2-3번 받고 있습니다. 보실게요. 저번에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약 먹고 조금 가라앉았는데 그래도 뭐 시원하진 않아요. 아이고, 약을 먹어도 계속 그러시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번 더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얼른 나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한글 계산. 네. 이렇게 사회 문제 해결하는데도 초고대 AI가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워낙 모델이 크다 보니까 운영비, 특히 전력 문제가 굉장히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삼성전자랑 함께 초고대 AI 전용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요.
국내 다른 기업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도 저희는 초거대 AI에 관련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에게 저희 기술, 서비스, 데이터 안전하게 운영하는 거 다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논문으로 다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요. 그런 덕분에 전 세계 초거대 AI 생태계 구성하는 기업들에서 국내 기업들로는 거의 유일하게 오픈AI, 구글, 엔비디아와 동일하게 저 전체 초거대 AI를 학습하고 서비스하는 저 전체 플랫폼을 커버하는 기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네, 하이퍼클로바 X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퍼클로바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이퍼클로바는 한국어 중심의 글을 잘 쓰는 AI였다라고 생각하면 X는 AI를 넘어서서 어떻게 이 기술이 AI가 사용자들에게 실제 가치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고 비즈니스 관점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게 할 것인가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한 일이 하이퍼클로바 X를 네이버 내부 서비스와 연동을 시켰고 네이버 내부를 벗어나서 외부에 있는 서비스 플랫폼과 연동을 시켜서 확장을 했고 그걸 통해서 사용자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AI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챗GPT 스타일의 대화형 AI 서비스인 클로바 X를 베타 테스트로 공개를 했죠. 지금 굉장히 많은 사용자분들이 쓰고 계시고요. 국내에서 최초죠, 이게. 두 번째는 기업에서 바로 쓰실 수 있도록 하는 커넥트X를 준비를 하고 있고 세 번째가 외부에서 저희 하이퍼클로바 X를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를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클로바 X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어 능력입니다. 원래도 똑똑했지만 더 잘 학습을 시켜서 특히 사투리를 들고 와봤습니다. 강아지 등기 노란쌈 뭐 봤나 하면 경상도뿐 아니면 이해를 잘 못하세요. GPT-4한테 물어보면 모른다고 했다가 강력히 추천한다는 의미라고 할루시네이션이 터집니다. 모르는 게 당연해요. 바라드한테 물어보면 복명목창을 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근데 저희 클로바 X에 물어보면 광안리에서 던킨 도너츠를 먹어봤냐라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제주, 춘천, 청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다 사투리를 되게 잘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투리 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근데 이 AI가 굉장히 많은 일상화에 녹아들어 가서 전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이 초거대 AI를 써서 혜택을 보셔야 되는데 음성인식 인터페이스와 연결이 됐을 때 이 AI가 사투리를 못 알아들으면 그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AI의 지역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외에 이제는 단순하게 모의 면접 도움 받는 게 아니라 나만의 자기소개서를 업로드를 해서 내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들은 모의 면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클로바 X가 질문을 하면 이 청년은 대답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나에게 특화된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고요. 다음은 요겁니다. 이제 여행을 갈 거예요. 여행 갈 건데 아이랑 같이 갑니다. 그러면 아이랑 같이 갈 만한 데 추천해줘야 되는데 이걸 그냥 챗GPT로 하면은 할루시네이션이 터지죠. 근데 저희는 네이버 여행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이랑 같이 갈 만한 거 추천받고 그리고 이게 소카와 연동이 되어 있으니 여러 페이지 거치지 않고 클로바 X 내에서 차량 예약까지 바로 연동이 되는데 차량 추천도 아이랑 같이 탈 만한 차가 추천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는 하이퍼클로바 X가 이런 네이버 내부의 서비스는 물론 네이버 외부의 생태계로 연결되는 게 가능했기 때문이고 그걸 가능하게 만든 게 스킬입니다. 이 스킬은 챗GPT 플러그인과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로바 X에 보면 S라는 버튼이 있고 저 S 버튼을 활성화하면 여행을 가야 된다 그러면 네이버 여행이 연동되고 그다음에 차 이야기하면 소카 연동되고 문서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폴라리스나 한컴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계산이 필요하면 불편함 같은 계산적 연결이 연결되는 거죠. 이 스킬 덕분에 할루시네이션의 상당 부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앱을 통해서 더 정확한 정보, 전문적인 정보, 최신 정보가 다 제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쇼핑 같은 경우도 가격 2, 3만 원대 도수 15도 도착 과실주 같은 게 정확한 정보 페이지로 검색이 되고 바로 구매까지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멀티모달입니다. 저희가 글하는 것만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요. 이번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사진을 업로드를 하고 이 사진을 말로 편집을 하게 하고 그리고 편집된 사진을 블로그에 바로 올릴 수 있는 기능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조만간 공개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블로거들은 굉장히 강력한 툴을 갖게 될 거고 블로그만 그런 게 아니죠. 네이버 쇼핑에 있는 많은 중소상공인분들이 본인들의 상품 사진을 훨씬 더 이쁘고 매력적이게 만든 다음에 더 멋진 문구로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B2B 관점에서 커넥트X입니다. 커넥트X는 사실 모든 산업에 있어가지고 이런 일들은 어차피 다 해야 됩니다. 제조산업이든 금융산업이든 할 일을 정리하고 그 할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검색하고 자료 요약하고 보고서 쓰고 그런 것들을 바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메일로 혹은 메신저를 통해서 업무 요청이 오면 거기서 핵심 키워드들을 추출하고 그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할 일을 정리하고 그 할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해야 될 부분 과업들을 정리하는 걸 AI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동요 찾는 거 당연히 하이퍼클로바이스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이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요. 저렇게 찾아진 자료, 보고서 초안 만드는 거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짜줍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것들 혹은 한컴이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요. 저렇게 만들어진 거에서 그래프 그리고 싶다?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거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회신하는 것까지. 자, 넘어가고요. 이런 일반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학습을 하면서 영어도 많이 학습을 시켰지만 프로그램 코드도 많이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챗GPT가 받을 만큼은 아니지만 저보다는 코드를 잘 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코딩에 손놓은 게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코드 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각 메뉴 페이지별로 분산되어 있는 업무 결과 환경들을 체계화, 조직화 하는 것들을 AI 도움을 받아서 생산성이 엄청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서 저희 하이퍼클로바이스를 쓸 수 있는 클로바 스튜디오입니다. 클로바 스튜디오를 통해서 이 스킬, 연동되는 이 스킬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저희 하이퍼클로바이스를 에이전트 혹은 대화형 서비스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제조공간 건투자 렌터카 알아봐줘라고 얘기를 한 게 나의 예약 API로 연동이 되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가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별다른 프로그래밍 하지 않고도 쉽게 연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의 추가 학습을 하는 기능이겠죠. 그래서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저희 클로바 스튜디오를 통해서 업로드를 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 학습을 하면 이제 해당하는 기업 특화된, 기업 분야 특화된 하이퍼클로바이스를 그 기업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시간 관계상 스킵하겠습니다. 네, 스킵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클로바 스튜디오를 통해서 각 분야, 각 기업만을 위한 하이퍼클로바이스를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습하는 프레임워크도 저희가 제안을 합니다. 사용자 피드백 가지고 학습하는 RHF까지도요. 근데 문제는 각 기업들이 데이터 보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데이터는 원천적으로 밖으로 나갈 수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아예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GPU 넣고 하이퍼클로바 X 넣고 클로바 스튜디오 넣고 되게 쓰기 쉽게 만들어 놓은 API 하는 것까지 다 넣어서 고객의 데이터 센터 안에 넣어드립니다. 이제 고객들의 데이터가 학습을 할 때든 사용을 할 때든 밖으로 빠져나올 일이 아예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없기 때문에 보안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안전한 AI 만드는 거 중요하다고 엄국장이 말씀 주셨죠. 그래서 저 편향되지 않고 혐오 표현을 하지 않는 형태의 필터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필터를 만들기 위해, 그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 만든 데이터, 소스 코드, 논문 같은 것들 모두 생태계에다 공짜로 공개를 했습니다.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이 기회는 저희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해서도 안 되고 B2C, B2B 공공 영역에서의 기회를 초거대 AI 협의체를 포함한
국내 모든 스타트업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경험으로, 이 경험, 한국어 중심으로 만든 이 초보대 AI 생태계를 만든 경험으로 이 초보대 AI를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하는 나라들에 가서 함께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 정도. 그래서 아까 옹 국장님 말씀하셨던 뭐 중동, 아세안 이런 쪽에 가서 같이 만들어줌으로써 이게 수출로도 이어질 수 있고 우리나라의 성장 기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글로벌 초보대 AI 리더십을 갖고 글로벌 AI 격차에서도 도움이 될 거고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새로운 전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못 대응해서 기술 종속이 되면 이미 모바일에서 고생 엄청 많이 해봤죠. 앱 수수료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고요. 저작권 논의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저작권이 어떻게 해야 될지 협의가 끝났다고 해도 저 기업이 글로벌 테크 기업이면요, 미국 저작권자들한테는 후하게 쳐주고 우리나라 저작권자들한테는 박하게 쳐주면 야 우리 왜 박하게 해? 그래? 우리가 아쉽지 않으니까 우리 뺄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캐나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캐나다에서 뉴스 사용료 내라는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메타랑 구글이 서비스를 빼버렸어요. 아예. 이런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EU는 아예 담을 쌓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플랫폼도 없고 초보대 AI도 없고 빅테크도 없으니 담 쌓고 그냥 버텨보자 정책을 취하고 있고요. 우리는 좀 다릅니다. 디플점을 중심으로 해서 차라리 우리는 역량 있는 민간 기업들이 있으니 여기 초보대 AI에 공공 데이터를 태워서 공공영역의 혁신을 먼저 만들고 이 성공 경험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자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은 AI를 잘 활용해서 문제 해결을 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해당 전문 분야에서의 역량 경험도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산티아고 발데라노의 유명한 그 트윈맥 문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AI가 사람 대체는 안 할 겁니다. AI를 쓰는 사람을 쓰지 않는 사람을 대체할 테니 우리가 AI를 잘 쓰는 게 중요하겠다. 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